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바야흐로 결혼 시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들이 참 많죠.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결혼할 땐 이런 질문을 해봐라. 늙어서까지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외에 다른 모든 건 일시적일 뿐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비 신랑 신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겁니까? 가슴 떨리던 열정과 콩깍지가 떨어져 나간 뒤에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지 말이죠. 민용 맥롤린이란 사람은 결혼한 이유에 대해 리스트를 적고 또 이혼한 이유에 대해 리스트를 적으면 두 목록이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참 아이러니컬한 대목이지만 한편 고개가 끄덕여진 건 왜일까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지 잠시 후 문제는 화병이야 코너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김현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0시 14분입니다. 자,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엿보는 미니 코너죠.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 목소리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의 기억이 나요. 그 어린 왕자의 그냥 순수한 마음이 제 마음하고 많이 동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간직하면서 따뜻하게 좀 살고 싶어서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남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요. 근데 5학년 때도 읽었고, 중학교 때 읽고, 고등학교 읽었고, 또 이제 커서도 여러 번 많이 읽었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더 많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요. 한 10년 전인가? 오래전 건 아니고 영화 소설인데 스릴러예요. 한니발이라고 저 아시잖아요. 양들의 침묵.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소설이 먼저 나왔거든요. 토마스 해리스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소설을 쫙 읽어봤어요. 그걸 2권인데 전철역에서 그 자리에 다 읽어버린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이번 주에는 이 가을에 맞는 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억의 책이라고 해야 될지, 내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책이라고 해야 될지요? 어떤 책이 여러분의 인생에 강렬한 한 점을 찍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나 포울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 같은 책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책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정답은 아니구나. 꼭 정상에 설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요 시가 또 부채질을 했죠.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한 권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궁금합니다. 저희 문자가 샵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용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한 권의 책, 어떤 책들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지요. 사람과 나무의 곡입니다. 꼴찌를 위하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의 못 없애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문자 번호 샵 0945를 제시해드렸고요. 문자가 좀 몇 분 주셨어요. 8989님, 상큼한 가을 바람을 가르며 마이팅과 고고싱 합니다. 황금 연휴 잘 보내셨는지 하셨고, 6959님도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참 마음에 와닿는 말. 내일보다 오늘이 쬐끔 젊죠.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요 하셨고요. 또 책 얘기 오늘 주제를 드렸거든요. 내 인생의 책. 2499님이 저희 방송 처음 오신 새싹님이신데 주라기 공원이라는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이 93년에 나왔는데요. 수능 일기라 문이과 시험 구분이 없었는데 고3 때 문과였던 제가 이과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하셨는데 저도 이 소설의 맨 앞부분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딱 도입부에 젖은 혼이불 같은 먹구름긴 하늘에 대한 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젖은 혼이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튼 기억이 납니다. 자, 내 인생의 책, 한 권의 책 주시면 돼요.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문제는 화병이야.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안의 화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화병이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 인기 프로그램이 있죠. 이 KBS 사랑과 전쟁의 부부 클리닉 위원장을 맡아서 가정, 또 부부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법률 해석에다 또 국민의 눈높이로 법률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하고 똑같이 잘생기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 문제는 화병이야라는 코너를 통해서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타겟은 중장년층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부부 문제 얘기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의뢰해 오시는 분들 중에 뭔가 조정을 거쳐서 뭐 좋아진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하러 올 때는 이미 혼자 이혼할지 또는 하지 않아도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뭐 머물 수 없으면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확고부동한 결심이 섰을 때 찾아오니까 대부분 변호사 문을 두드리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글쎄 예전을 어느 시대로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이혼한 부부가 많아졌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피크를 지나서 좀 줄어들었다고도 하는데 그 추이를 좀 느끼시나요? 변화의 추이를.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 36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 이혼은 한 12만 한 5, 6천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 30년 가면 세 사람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혼이 많아졌는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2016년 이제 사법 영감을 보면 네. 이제 2013년과 2014년에는 좀 줄어서 11만 한 5천 쌍 정도가 이혼을 했는데 네. 작년 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네. 10만 8천 쌍 정도로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이혼 커플이 늘어났다가 네. 지금은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한 10만 5천 쌍 정도는 이혼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줄고 있는 흐름을 탔다는 거는 반가운 그렇죠. 건데 전체적인 수치로는 예. 놀랄만하군요. 서양도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아하.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서양의 이혼이 훨씬 더 많죠. 혹시 결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것은 결국 꼭 살면서 필요한 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네. 출산율이 지금 한 1.04쯤 됩니다. 네. 근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네. 앞으로 300년 후에는 한민족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결국 멸망할 민족이 한민족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출산율이 적은데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결국은 그 무자녀들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 특히 무자녀 이혼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자녀 이혼율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혼하는 커플 중에 한 51%가 무자녀 이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율이 떨어지고 자녀가 한 3명쯤 되면 네. 이혼율이 3%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이혼율이 적죠. 그렇군요. 자, 사실 저희가 문제는 화병이야라는 코너는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 위기를 이겨나가게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답이 없고 정말 사는 게 더 고통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의 핵심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혼 소송도 그 과거와 그 양상이 달라졌을 텐데 합의 이혼이 뭐 예전에 많았다면 요즘에는 소송을 가서 좀 뭐랄까 시간을 끌고 좀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그 합의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쌍방간에 네. 이혼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됐을 때 네. 그때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경제적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네. 또 뭐 아파트 이제 살면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뭐 콩 하나도 서로 논아 먹을 시대가 있었지만 가진 게 적으면 합의 이혼이 상당히 쉽습니다. 아하. 근데 가진 게 많으면 그러면 어렵죠. 합의 이혼이 어렵고 네. 이제 재산 분할이 상당히 치열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혼을. 네. 그리고 또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그 시기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럼 그 전에 이혼에 이르기까지 그 변호사를 찾아뵙고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혼을 하시는 그 분들은 네.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먼저 자문을 구하고. 예, 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이 서면. 도저히 지금 이 배우자하고 같이 살면 미래가 없고 평생 고생하고 결혼 생활 자체가 지옥과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 살아라고 권유하기가 힘든 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혼을 권유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네네. 말리지를 못하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니까 네. 이제 변호사를 찾아올 때까지는 네. 상당히 많은 네. 고민을 하고 그러시죠. 그런 연후에 결심을 하고 찾아오죠. 예. 그럼 변호사를 만나 뵙고 나서부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혼 숙려제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가급적 네.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그 자녀들한테도 좋고 또 이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둥지를 깨트리는 것이니까 네네. 자녀들한테도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래서 네. 가급적 이제 이렇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 이혼일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혼이 됐지만 네. 숙려 기간이 있어서 네.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네.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 동안 네. 그 한 달 내지 3개월 동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 그게 숙려 기간이고 숙려. 네. 이제 이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숙려 기간이 없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죠. 그렇군요. 그럼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한다고 하던데. 예, 이제 일단 소송이 이제 재판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한테 시집을 와서 미혼 이혼녀가 돼서 네. 결국은 이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주겠다. 네.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네. 판단을 해서 주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엔 소송 진행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혼이 끝나겠네요.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서로 싸우다 보면 이게 너무 치열해져서 저런. 아주 재산 분할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네. 아주 일일이 세밀하게 나누려고 하다 보면 재판이 길어지죠. 아이고, 그렇군요. 돈 문제 때문에 더 길어집니까? 친권이나 양육권 이런 문제 때문에 길어집니까? 네, 대체적으로 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친권과 이제 양육권의 경우에는 네. 예전에는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서로 내가 안 키우겠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혼 법정에 찾아와서 버리고 간 애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재산 분할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2101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시댁에서 준 돈을 모두 날리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보통은 이제 양육자는 네. 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네. 훨씬 더 아이의 마음을 잘 읽고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육권은 그 엄마한테 갑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양육비는 이제 남편이 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도박과 또 나아가서 폭력까지 행사했기 때문에 네. 이혼 사유는 충분하니까 이혼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양육권도 갖고 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양육비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소득이 있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산이나. 예. 근데 재산도 없고 뭐 재산을 다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하니까 예. 소득도 없고 예. 그렇다면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시댁에서는 어떻게 받을 수 없습니까? 예. 시댁에서도 양육비는 이제 그 상대 배우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댁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시댁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주 답답한 상황이로군요. 그렇죠. 네. 이 0244님이 양육권과 친권을 따로 지정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친권을 한쪽은 박탈시키기도 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공동 친권이 많으니까 공동 친권으로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근데 통상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가져와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3207님이 저희 부모님은 70대이신데 예. 오랜 시간 묵힌 문제로 결국 황혼 이혼을 원하십니다. 아빠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신 게 다인데 엄마한테 생활비를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제 황혼이혼은 이제 결국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은 경우가 황혼이혼이고 네네. 결혼 생활이 5년 정도 된 경우 5년 미만 이건 이제 신혼이혼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혼이혼이 그동안 많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서로 아무래도 잘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맞춰가는 과정에 다툼이 심해져서 이제 이혼을 하기도 네네. 하는데 최근에는 네.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의 비율이 신혼이혼의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하고 예, 달리 예. 자식을 보고 자식 때문에 이혼을 안 했지만 지금은 다 했으니까. 이제 보면 이제 자식을 다 키우고 난 후에 이제는 다시는 남편 시집살이를 또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래서 황혼 이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신 이분은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고 그러고 70세 정도 됐다고 그러면 네. 그 아파트의 반을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반 받은 재산 분할로 네. 여생을 사실 수는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변호사님의 전문 분야인지 제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혼 이혼 때 연금도 분할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과거에는 그게 분할이 잘 안 됐는데 네네. 지금은 그것도 분할 받아서 아하. 연금도 분할 받아서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런 예, 거? 예. 그렇군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5411님이세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해 남편과의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애매한 남편의 태도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혼은 물론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일에 네. 제3자가 개입해서 결국은 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네네. 그 불법 행위가 인정돼서 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분은 이혼도 할 수 있고 네. 위자료 청구를 남편한테 할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요새 간통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예. 들립니다.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직 1년 한 8개월쯤 됐죠. 간통죄 폐지된 폐지가 것이. 네네. 그래서 아직 큰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과거에도 간통 고소라는 것은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한 그 사유로서 간통 고소도 하고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최근에는 이혼 사유 중에 한 40%가 이 불륜이나 외도가 아니고 성격 차이입니다. 아. 그 성격 차이로,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쌍방간의 성격 차이는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신세대들은 그걸 참지 못합니다. 특히 그 여성의 경우에 네. 예전에는 이제 교육도 남자 위주로 시켰지만 지금은 이제 외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도 뭐 대학 교육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사회 참여도 그렇죠. 많고 예.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혼에 성격 차이가 있으면 참지 않고 이혼 소송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그 배우자 그 아내의 부모 네. 결국 이제 장인 장모님들이죠. 네. 그분들도 딸이 네. 가정에서 힘들고 네. 또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네. 이혼을 하라고 권하기도 오히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머. 그래서 지금은 뭐 불륜이나 외도 이거는 뭐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네. 성격 차이가 40%가 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남편분들이 네. 평소에 네. 잘하지 않으면 언제 이혼 소장을 받을지 모르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이에요. 사랑의 썰물.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코너 문제는 화병이야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와 이혼에 관련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5127님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과 연금 분할도 법적 기준이 있나요? 예, 그 재산 분할 또 이런 모든 분할의 기준은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역시 결혼 기간입니다. 그래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데 네. 이 그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 그 퍼센트가 높아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25년 이상 거의 30년 정도를 함께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네네. 거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반에 육박하는 것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때 기여도라는 것이 이제 그 분할 기준인데요. 네. 기여도의 기준이 이제 혼인 기간이 제일 크죠. 아하. 그리고 사실은 남편이 돈을 벌고 네. 아내는 전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전업주부로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네. 최소 분할 기준이 한 30% 되고요. 한 결혼 기간이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리고 한 25년 이상 한 30년 되면 그 기여도 기준이 기여도라고 그러는데 한 올라가는군요. 50%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반 정도를 분할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7148님.
저는 5년 전 이혼했고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리 아이들은 남편의 재산을 유산으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그 남편의 재산은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유산으로 받는 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네. 사망하는 순간에 네. 자녀와 배우자한테 유산이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이혼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혼한 경우에는 네. 이 자녀한테 갑니다. 부인한테는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자녀한테 상속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럼 자녀가 상속되면 그 미성년자일 때 그 배우자가 네.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럼 것이죠. 새로운 부인이 있고 만약에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네.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비율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1대1대1대1 이렇게 그렇군요.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혼을 했는데 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내야 하는데 예.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예. 이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참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이제 법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네. 지금은 이제 가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네. 석 달치만 안 주면 30일 동안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시켰는데 최근에 그 법이 더 강화돼서 네네. 한 달치만 안 줘도 네네. 왜냐하면 양육비라는 건 아이한테 바로 교육이 필요한 물론이죠. 거라서 한 달치만 안 줘도 아이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치만 안 줘도 바로 감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면 유치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안 줘야 되니까 네. 지금은 대부분 감치되기 싫어서 네.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방법이 있죠. 주지 않는 거를 기다리지만 말고 법에 호소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호소하면 유치장에 들여보낼 수 있죠. 들여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예. 네. 1127님. 저는 남편에게 20년 이상 맞았고 이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결국은 이제 폭행이라면 네.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결국은 형사 고소해서 상대를 형사 처벌받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형사 처벌을 받는 그걸 가지고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민사상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빈곤 가구 중에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 10년 이상 뭐 전업주부로 살다가 직업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책 없이 이혼에 이르지 않도록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네. 그게 이제 결국 사회에 나오면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립을 하려면은 어떤 경제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 분할은 이혼할 때 확인된 재산을 가지고 분할받습니다. 그런데 평소부터 남편의 재산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제 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네네. 평소에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네. 그런 분할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된다면 네. 준비라는 것은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 재산을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네. 그러면서 재산을 다 파악해 놔야 그래야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끝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신다면.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네. 결국 정말 이혼한 후에는 새로운 신천지가 마치 돌아올 것 같지만 이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혼하는 분들은 어떤 새로운 세상보다는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지옥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차악을 선택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전의 정도 있고 또 개과천선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아마 부부 클리닉이라든지 또 부부 상담이라든지 네. 이런 치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고 네. 주변 가족들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교회나 뭐 이런 종교단체 예. 결국 그분들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부부 학교나 뭐 아버지 학교 이런 데도 다니고 그럼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해보시고 네. 그래도 안 되면 네. 결국은 떠나는 수밖에 없겠죠.
여튼 최선을 다해라. 네. 네. 신천지가 아니다. 이혼호는.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화병이야.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자, 오늘의 중심 주제가 내 인생의 책 한 권, 어떤 책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7253님, 저는 언제나 두고두고 침대 머리맡에 놔두고 읽는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문구 선생님의 관촌수필입니다. 책을 펼치면 제 유년 시절 시골 생활을 추억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이 펼쳐지죠. 작가의 유년 시절과 제 어릴 적 모습이 투영되면서 아스라이 추억과 함께 포근한 마음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라고 두고두고 읽는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1305님, 시문의 상록수라는 책이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희생적인 그 정신이 가시질 않네요. 현대, 이 시대의 주인공처럼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읽고 싶어요 하셨고, 또 읽고 싶다고 하셨고, 3159님, 저는 법정 스님의 버리고 떠나기를 소장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욕심이 일어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읽으면 마음의 약이 됩니다. 한 분만 더요. 0967님. 고 정주영 회장의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없다가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살지 말자고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또 6474님은 YTN의 지식방송을 매일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지식은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아간 행복한 삶 기록해두었다가 80세 되는 10년을 꺼내보겠어요.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문자 선정해서 상품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당신의 전성기 마무리하면서 소리새 나뭇잎 사이로 끝곡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10분에 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